책의 선택과 자발적 읽기,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가치를 고려해서 좋은 글을 선택한다. 어머, 독서를 할 때에는 목적을 고려하는 거구나.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자발적으로 독서해 봅시다. 확인. 밑으로 내려가죠. 독서의 목적과 글의 선택. 다시 한번 독서의 목적에 따라서 글을 읽는 방법이 달라질 거다. 밑에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를 고려하여 자신의 선택을 적합한 글을 선택하는 건 독서 활동에서 중요하다. 다시 한번 독서의 목적에 따라서 글을 선택해야 한다.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신에게 적합한 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첫 번째, 전문성이나 권위가 있는가라는 것들. 제가 요즘 서점 가면 엄청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진짜 와, 그래 아무나 글 쓸 수 있어. 글을 쓴다라는 거 엄청 좋아하지. 정말 치열한 자기 복제와 성실한 다른 사람의 글을 짜깁기 하는 그런 너무 많더라고. 여러 세대를 걸쳐서 검증을 받았는가? 나의 독서 수준에 적합한가? 나에게 재미가 있는가? 라는 것들. 밑으로 내려오죠. 독서를 할 땐 다짜고짜 아무거나 눈 감고 책 쑥 뽑아서 읽는 거 아니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 권이 아니라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독서 활동을 실천하는 거죠. 꾸준히 읽고 독서 이력을 기록을 하고 독후감 쓰란 얘기인 거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실천합니다. 이제 실제로 확인되는 것들을 살펴보죠.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최재천 아저씨 지금 현대 이대에서 생물학 교수 있고요. 제인 구달 알아? 제인 구달? 침팬치 연구했었던 외국 언니? 둘이 친구야.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지구온난화와 환경을 어떻게 지킬지 그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수필이고요. 수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간다? 교술 갈래에 해당한다. 즉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쓸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전적, 체험적, 그리고 교훈을 줄 겁니다. 어떤 교훈을 줄 거냐? 독서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독서 좀 하시종 이라고.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서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삶의 통찰을 줍니다. 삶에 대한 통찰을 주기 때문에 이 글을 교훈적이다 라고 하는 거지. 다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면의 변화 과정을 제시합니다. 밑에 확인하죠. 처음 유학 중에 사회생물학을 읽으면서 엄청 강렬한 느낌을 받았지. 그래서 이러한 분야의 또 다른 책이 있나? 라면서 이기적인 유전자를 넘어갔고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해와서 어느 정도냐 공자, 맹자, 노자 이런 것까지 읽어왔었는데 답을 못 찾았거든. 근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답을 찾았어. 뭐였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였어. 답은 얻었는데 기분이 좀 이상한 거야.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지? 어차피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을 느끼죠. 근데 중간에 생각합니다.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큰 틀은 짜여져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알아서 선택할 수가 있어. 난 자율적인 존재였었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율성을 지닌 존재였지 라고 깨달았어. 독서를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과 열심히 살아야지 노력하는 삶에 대한 다짐이 있다. 끝. 내용은 별거 아니죠? 다음 페이지. 내가 너무 쉽게 끝 하고 있니?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철학책을 읽었어요. 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니체나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어도 존재 이유와 살아가면서 겪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고 느꼈지.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보면서 일단 책을 읽은 목적은 학업을 위한 수업 교재였지. 우와 대박, 이러한 분야가 있었단 말이야. 강렬한 느낌을 받았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사회생물학을 읽고 지적 호기심을 느껴서 그걸 충족하기 위해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거지. 나 알고 싶어. 인간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해소가 되고 인간의 모든 행동은
DNA 유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알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고 물론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면서 내적 갈등도 겪었지만 결국엔 해소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 밑으로 내려오자.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받았었던 영향. 처음엔 오 대박. 왜? 희열과 황홀함을 느꼈어.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나는 왜 사는 거야? 어차피 인간은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일 텐데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어. 뒤에 나오는 문제 서술형 답 요거 그대로 쓰는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잘 체크해 두시라. 하지만 의미를 재해석한 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 왜? 인간은 다른 생물과 달라.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 인간은 대단하구나. 경외감과 기대감을 느끼고 좋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 밑으로 내려오죠. 글쓴이의 깨달음. 요게 수필의 사실은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죠. 별표.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모든 것의 근원은 유전자다라는 생각 때문에 좌절감과 회의감을 느꼈지만 인간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른 책들도 찾아 읽었고 토론에 참석하면서 생각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즉 글쓴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삶에 대한 태도. 글쓴이는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기는 또 빨간색으로 체크해 볼까? 주어진 삶의 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거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안녕. 유학을 떠나면서 내심 기대했던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면과 달리 나는 수필에서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죠. 1인칭의 문학입니다. 3년 동안 기생충 연구에 매달렸고 기대와는 달라. 공부하는 과목도 수학, 생태학과 같은 학문적인 분야가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것과 너무 동떨어진 연구였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었는데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모아놓고 동물을 그려보세요라고 했더니 맨날 파리 이런 것들만 파리, 모기 이런 것들만 그리더라고. 오히려 기린, 코끼리 이런 걸 안 그리던데. 그래서 혹시 그 비슷한 수업이 없나? 그 비슷한 수업. 뭐와 비슷한 수업? 동물의 왕국과 비슷한 수업.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그러다 우리로 치면 축산학과 같은 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을 가르친다라는 걸 보고 즉시 수강 신청을 했다. 사회생물학 별표 1개. 그 수업에서 사회생물학이라는 엄청난 두꺼운 책을 주고 사회생물학이라는 과목에 사회생물학이라는 것도 어떻게 책 이름이죠. 요렇게 꺽쇠 있으면 책 이름입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사용했는데 이 책이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로 사회생물학의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것을 몰랐을 때도 책을 읽는 내내 세상에 이런 학문도 있구나라는 것 일단 강렬한 느낌. 사회생물학을 만나고 났을 때 강렬한 느낌. 새로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겠지. 75년 이 책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고 윌슨 교수는 이 책 때문에 물세례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관과 반대되는 얘기였을 거니까. 왼쪽으로 잠깐 오시면 여기 나 두 번째 두 개의 문단을 읽으면서 실망감을 느꼈어.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만나게 되고 오 완전 놀라게 되었음. 뭐 요 정도 체크해 놓으면 되겠지. 밑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발견한 또 다른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이 책은 사회생물학의 별표 한 개였다면 다시 크게 하나지. 왜? 이 책이 이 아저씨의 인생을 바꿔놓은 책이었었으니까. 이 아저씨 인생 바꾼 게 뭐가 중요한데요? 글의 종류가 수필이잖아? 그러니까 글쓴이의 경험은 중요한 거지.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은 다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지적 호기심.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었던 겁니다. 옆에 이기적 유전자를 읽게 된 동기, 지적 호기심. 세상을 살면서 책 한 권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은 몇이나 될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칠 건데 나는 그런 경험을 했었지. 뭘 보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보고. 이기적 유전자가 나에게 미친 영향 요렇게 화살표 해놓으면 되겠지. 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며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었던 때라서 나의 영어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 못했지. 그런데도 책을 손에도 내려놓지를 못했어. 책에 완전히 몰입했어. 점심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영어 실력이 그리 출중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책 이렇게 두꺼운데 영어로 된 거 그거 하루 만에 읽는데 영어 잘한다는 얘기 아니야? 밤을 새운 것이다. 나는 붕 떠 있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의 붕 떠 있는 느낌, 어떤 느낌인가? 충격받았지. 아, 내가 궁금해 오던 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어. 깨달음을 얻었지. 해가 막 뜨려던 뿌연 새벽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 여기 봐.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서 그러니까 위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한 것 맞네.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의문은 혹은 인간이라는 존재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이 서서히 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유전자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는 책이었었다. 이렇게 화살표. 이기적 유전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죠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리했을 거예요.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졌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 줄 건가 봅니다. 우리의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 왔었다. 핵심 단어는 누구야? DNA.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쉰다고 생각하는 우리 역시 우리 밑에다 뭐라고 쓸 거야? 인간 혹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역시 우리 몸속에 DNA를 보존하고 이를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인간은 DNA를 보존하고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즉,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어. 뭐라고? 얘는 능동적인 존재 아니다. 수동적인 존재다. DNA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려고 하는 일종의 수단, 그릇 같은 거다. 라고 깨달았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존재 이유 동그라미. 존재 이유는 뭐다? DNA를 보존하고 퍼뜨리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에 따르면 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요 말은 중요한 말이죠. DNA는 불멸의 나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존 기계일 뿐이다. DNA를 전달하기 위한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1번. 이 글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밤새워 읽을 정도로 이기적 유전자에 매료되었다. 오케이. 이기적 유전자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어허. 수학 생태학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사회생물학을 수학했다. 아니요. 그냥 나 흥미가 있어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오랫동안 품었던 문제의 답을 찾았죠. 유학을 떠나면서 동물의 왕국과 같은 동물을 직접 만나고 관찰하는 연구를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결국엔 실망했지. 밑에 2번.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읽은 이유는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강 과목 교재였으니까 일단 3, 4, 5번 탈락. 이기적 유전자는 더 깊이 배우고 싶어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정답은 2번.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내용을 추론해 봅시다. DNA는 나선 구조다. 그렇지. 왜? 불멸의 나선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옆에다가 불멸의 요 단어 써줘도 괜찮지. 인간의 존재 이유는 DNA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렇지. DNA가 시키는 대로 인간은 행동하는 거지. 인간은 유전자의 생존에 기여하는 매개체로 존재할 뿐이다. 그렇죠. 그러면 옆에다가 다시 한 번만 더 생존기계 써놓으면 되지. 모든 생명체 중 인간만이 모든 몸속 DNA를 보존하고 퍼뜨린다? 아니요. 모든 생명체 전부 다지. 4번 탈락. 앞으로도 DNA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 불멸이니까.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서 생존할 겁니다. 그렇지. 정답은 4번. 다음, 윌슨 교수가 물세례를 맞은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의 상식과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지. 정답은 2번. 됐나? 다음 페이지.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까먹었나요? 이 책은 이기적 유전자죠. 그때부터의 내 삶은 그 전후, 그 이기적 유전자를 읽기 전과 읽고 난 이후로 완벽하게 갈라졌습니다. 내 삶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대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고 있었다.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고 있었다.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이 이야기인 거지.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길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체크. 다른 관점이 아니야.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분석하면 모든 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었고, 빨간색 체크. 그때 느낀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 않았었다. 옆에 왼쪽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난 완벽하게 갈린 나의 삶.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답을 찾게 되어서 희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끝.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그런 점 어떤 점 DNA 유전자가 인간의 행위를 결정한다라는 걸 알게 된 것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 특히 사회과학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사회과학 하는 친구들.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 얘를 여기에서는 사회과학이라는 게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듯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버리며 그렇게 설명해 인간의 모든 생명체의 모든 행위는 DNA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겁니까? 사회과학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지. 나는 사회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주어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는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까지는 인정.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물질 문제들의 왜 그런 건지 원인을 알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한다. 그것이 사회과학이며, 사회과학. 사회과학은 뭘 연구하는 거야?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를 밝혀내는 게 사회과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잠깐 이렇게 볼까요? 사회과학 연구의 논제와 결과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놓으면 되지. 요거의 대답이 요거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 그게 사회과학이 하는 일인 거죠. 밑으로 내려갑시다.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온 사회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근원적인 답,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근원적인 답, 이제 쓰지 않을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 그게 있지.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 설명해주는 느낌. 내 몸속에 핏줄이 하나로 쫙 물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가듯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책을 읽고 난 글쓴이의 감상을 표현했다. 비유를 통해 책을 읽고 난 이후의 글쓴이의 감상을 표현했다.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야 찾았구나. 나는 그동안 쇼펜하우어 갔다가 동양 사상에 빠졌다가 혼자서 애를 쓰기도 했으면서 못 찾았던 답, 인간인 존재는 무엇인가를 드디어 찾았구나. 무엇과 함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과 함께 이러한 유전자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질문, 어떤 질문, 요 근원적인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했다. 재수 시절에 우와, 니체, 쇼펜하우어의 책을 본 것도 그 때문이었다. 여름엔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지.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내겠다고 까불었고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댄 것도 다 그 때문이었다. 쇼펜하우어를 읽었다. 동양 철학에 빠졌다. 혼자서 애를 썼다. 니체와 쇼펜하우어 읽었다. 요것도 그냥 순서대로 나온 거니까 절 찾아다니면서 스님과 이야기를 했다. 글도 써보았다. 요 1, 2, 3, 4, 5, 6은 뭐예요? 근원적인 답을 찾기 위한 나의 노력. 하지만 도통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다. 1, 2, 3, 4, 5, 6의 한계. 답을 찾지 못했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기분이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라면서 서리법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 그냥 서리법 사용하고 있음. 그 정도만 확인해 놓으면 되지. 우리 서리법 따로 체크하지 않잖아요. 물음표에 동그라미 하면 서리법이지. 서리법이라는 표현법을 쓰는 것 자체가 강조죠. 강조. 왼쪽 위로 올라와서 답 찾지 못한 거 있었을까?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난 다음에 그냥 희열을 느꼈어요. 끝. 책을 통해서 삶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나 황홀했어요. 그거를 서리법을 써서 표현해 주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그래, 무엇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애를 썼을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기를 쓰고 있나? 어허, 체크.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 수동적인 존재일 뿐 아닌가? 괄호 열고,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닌다.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이 맥이 풀렸습니다. 살아가야 할 존재를 잃어버린 것 같아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이 모두 헛된 일이고 인생사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떠올렸습니다. 일장춘몽 옆에 한바탕 봄의 꿈,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이다. 살아서 못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거 아니겠네.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 없이 유지될 테니까 라고 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북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도서관이 있는데 사람을 대여해줘. 그 사람을 대여해 준다라는 게 뭐냐면 갖다 대놓고 일시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인종, 종교, 성별 이런 거를 써서 내면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주는 거야.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제가 선입견을 없애주고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게 있고, 세계 한 70여 개국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 도서관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서로의 편견을 없애주는 것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은 제가 조금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뉴욕 정신과 의사와 인간 도서관 그런 책이거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정신과 의사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인 거야. 그냥 자살인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이 왜 나쁘냐면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그런 걸 선택했으니까 비난을 해도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거야. 자살한 사람을 이렇게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라는 것 때문에. 유족들이 제일 듣기 어려운 질문이 왜 죽었을까요? 이거였었대.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그 중심은 그건 것 같다. 자살하는 사람이 선택에 의한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자살을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가?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 우리나라 자살률은 엄청나요. OECD 1위예요. 10만 명당 26명. 미국은 평균 10만 명당 12명, 13명. 근데 미국에서도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뭐 있냐면은 전역 군인들. 그 사람들이 최고 자살 위험 고위험군인데 10만 명당 23명. 우리나라는 전체 평균이 26명인데 심각한 상황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씁쓸하고 그렇더라고.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땐 10분만 신경을 돌릴 수 있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또 쉽지가 않지. 뭐 아무튼 그렇다. 인생은 아름다워. 저는 그런 거. 그냥 갑자기 읽고 있는 책이 있었고 그 책을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끔 책 이렇게 추천해 드리죠. 사실은 그런 게 뭐 의미는 없어. 네가 좋은 책이 나한테 좋은 책은 아닌 거니까. 이렇게. 왼쪽도 살펴볼게요.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글쓴이의 태도. 우후! 명쾌함을 느껴서 희열을 느꼈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유전자가 시키는 건데 좌절감 느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시간이 지나자 인간은 수동적 존재라는 생각에 좌절감과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삶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 글쓴이 어쩌고 저쩌고 있었는데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합니다.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철학책을 읽은 이유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낀 점, 풀기 어려웠었는데 확인. 옆에 5, 6, 7번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내가 너무 쪼아대나? 제 생각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먼저 볼게요. 글쓴이가 기억, 그 황홀함은 좌절감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에 의하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생존기계로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 이기적 행동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기적인 거야. 내 개체 하나를 희생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으니까 그게 희생의 근본이 되는 거고, 결국엔 우와 이타적인 희생 그런 건 없어. 결국은 이기적인 거였다.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게 된 거죠. 생각했죠. 나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었구나. 그래서 답은 우리는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얍실하게 답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다가 숫자 7 꽝 써놓으면 7번 답이란 얘기지. 이렇게 굳이 쓰고 있지 말자. 밑으로 내려와서 5번.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 글쓴이, 사회과학자. 글쓴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가 계획하는 대로 움직이는군. 그렇죠? 내가 풀었던 근원적인 답이 여기에 있었어. 오케이. 철학자의 책과 비교하면서 읽으면 삶에 대한 문제를 풍부하게 찾을 수가 있어. 그렇지. 나는 여기에서 답을 찾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하면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겠지. 사회과학자, 우리 그동안 뻘짓하고 있었던 건가? 우리의 연구 과제인 세상과 인간의 삶을 유전자 관점에서 새롭게 설명하고 있군. 오케이,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 인간과 사회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던 우리의 연구는 모두 헛된 것이란 말이군. 헛되다, 우리 뻘짓하고 있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거는 아니야. 그냥 혼란감을 느끼는 정도였었던 거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쓴이가 했던 노력을 찾아서 묶으면, 글도 써봤죠. 우리 아까 해놨었던 1, 2, 3, 4, 5, 6에 있었던 거 찾으면 됩니다. 사회과학자들과 만나서 토론까지 한 거는 아니고, 니체와 쇼펜하우어 철학책 읽었고요. 대학에서 철학 사회과학 강의, 이 강의 들었던 거는 확인은 안 돼. 몇 군데 절 찾아다니면서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괜찮죠? 기억, 디귿, 미음, 정답은 3번. 아까 제가 옆에다가 해놨었던 1번부터 6번 걔네들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다. 다음 페이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잠시 살았지. 허무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무기력에 빠져 어디가 있냐?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 왜 사나? 나 죽어도 세상은 잘 돌아갈 텐데.
하지만 다행히 방황이 길지는 않았죠. 재해석을 통해서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포인트는 요겁니다. 재해석. 즉 국어 수업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책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내가 기다리던 기회를 찾았고 이제 막 시작을 했잖아. 그 책이 말한 거는 이게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재해석하는 과정이지.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금방 추스를 수 있었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찾기로 마음을 먹었어. 유전자가 세팅해 놓은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와 행동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독서의 목적이죠.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요게 그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은 요것도 따지면 독서의 목적이지. 이게 독서의 목적이죠. 독서의 목적이 뭐 별건가? 그 아류의 책들이 나오는 대로 무조건 찾아 읽었고 토론회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아류로 나오는 책들 나오는 대로 다 찾아 읽었고 토론회에도 참석했지. 돌이켜보면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른 주제였었다.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른 주제 뭐예요? 모든 생명체의 행동의 원인은 유전자 때문이다. 끊임없이 그 주제에 관한 거에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나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었다. 잠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한 상태에서 토론회하고 책 읽고 토론하는 결과 이후에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었습니다. 옆에 왼쪽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나의 노력과 그 결과 책 읽고 토론회 갖고 결과 마음이 편해졌다. 다음에 미리 나올 얘기지만 빨간색 체크할게요. 자유의지를 통해 삶을 발전해 나가는 거다.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라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고 동시에 인간이 단순한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다. 내용이 복잡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어디가 있을까?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1.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더욱 명료하게 이해했다. 2.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요 이후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2번에 밑줄 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도대체 왜 2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인간은 의식이 있지. 이러한 의식은 자유의지의 형태로 나타나서 아까 자유의지 빨간색 체크했죠?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유전자의 일방적 지시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누가? 자유의지가. 모든 생명체 중에 여기 또 시험 포인트.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다. 요게 또 시험 포인트.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만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심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인간에 대한 경외심과 기대. 인간 존재 대단하다.
인간은 자유의지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삶을 더욱 발전하게 이끈다. 자유의지하고 동급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아주 글쓴이가 자유의지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힘, 얘네를 같이 묶어놨으니까 그냥 우리는 또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자. 삶을 더욱 발전시킬 수가 있다. 왼쪽에서 답을 못 찾은 거 있었나?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나의 노력, 토론회와 책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글쓴이의 깨달음이니까 빨간색 체크하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삶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 라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쓸까요? 자유의지 밑줄 긋고 더하기 문화의 힘. 요 정도. 그러면 끝이지. 밑으로 내려갈까요? 이기적 유전자, 요거는 읽어야지.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유퀴즈에 이 아저씨 나왔었는데 자기 수업 맨날 그 수강 인원 미달이라고. 엄청 어렵고 힘들고 이 아저씨 과목 수강하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 없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야외 나가가지고 뭐 보고 편집하고 연구하고 과제도 많은가 봐요.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재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항상 몇몇 학생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좌절감이 너무 큽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비슷해. 누구? 글쓴이의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 하지만 글쓴이는 이러한 혼란함을 극복해냈죠. 조언해 줄 수 있어? 나도 얼마 동안 그랬어. 하지만 이 책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면서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 봐라.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지. 왜 그리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도 세울 수 있게 되었었다.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1. 내가 왜 그리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2.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3. 확인하시면 되겠지.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신뢰.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라고 글쓴이가 생각한 자신의 삶의 태도지. 글쓴이가 생각한 자신의 삶의 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잊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이다.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유전자가 나에게 허락해준 범주 내에서의 일이다. 요게 나의 한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 방 안에서만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칫하면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분명 운명론자와 다르다. 왜? 나는 나의 자유의지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분명 운명론자와 다르다. 자유의지가 있어. 이거지. 나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할 거다.
내가 걷는 그 길 속에서 분명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옆에 왼쪽에 보면은 뭐 됐고 뭐 어쨌든 오케이 요 정도 요렇게 묶어 놓으면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긍정 그 정도 말을 쓸 수가 있겠네요. 됐고 그리고 뭐 깨달음이 있습니다. 왼쪽 밑으로 내려오죠.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글쓴이의 노력 이기적 유전자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 모두 책 찾아서 읽었고 토론회가 열리면 참석을 했죠. 이기적 유전자를 여기 체크 재해석함으로써 세상의 의미를 정리하고 편안함을 느꼈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글쓴이가 이기적 유전자를 재해석한 후에 얻은 깨달음 빨간색 별표. 우선 인정.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은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 오케이. 하지만 인간의 의식은 자유의지의 형태로 나타나서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옆에다가 하나 더 써놓을게요. 오직 인간만. 이게 중요한 거야. 글쓴이는 자유의지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삶을 더욱 발전해 나가게 할 수 있다. 빨간색 체크.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다. 와, 인간 대단하다. 경외심과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됐을까요? 8, 9, 10 세 문제 여유 있게 시간 드릴게요. 너무 준다. 2분 시작. 9번 글쓴이가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책 읽고 토론에 엄청 갔죠. 맞는 얘기니까 읽읍시다. 세상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보려고 했어요. 이기적 유전자를 재해석했죠. 문화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 아니야. 문화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이기적 유전자와 같은 책들, 아류의 책들도 빠짐없이 찾아 읽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제가 요즘 설점에서 꼴보기 싫은 게 그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말 예쁘게 하세요. 이 책이 엄청 많아. 세상에선 네가 소중해요. 이런 얘기 엄청 많아. 인간관계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치열한 자기복지, 성실한 짜깁기. 그런 자료 모으고 남의 말 끌어다가 말 조금 바꾸는 것도 재주라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을 보면 앞에 조금 읽고 빨리 댓글 달아줘요. 악플 달아줘. 이렇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 뭐지? 나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 왜? 정답 1번. 요거는 외워놓읍시다. 인간의 존재 이유나 행동 이유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인간이란 진짜 이런 존재였구나. 깨달음. 10번의 니은. 나는 분명 운명론자와 다르다.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때는 최선을 다할 거야. 정답 3번.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거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뒤에 나와 있는 소단원 평가 문제 있죠. 얘네들은 조금 있다가 풀 시간 드릴 거예요. 20페이지로 넘어갑시다.